지금 미국과 이란이 정말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묻고 있어요. 과연 다음은 뭘까? 지금부터 그 긴박한 대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이냐, 아니면 협상이냐.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이 바로 이 질문 하나에 쏠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갈등, 그 끝은 과연 파국일까요? 아니면 정말 극적인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모든 불안감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이었어요. 매년 하는 가장 중요한 연설에서 이란에 대해 이렇다 할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거죠. 그러자 동맹국이든 적대국이든 모두가 혼란에 빠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강 대국의 지휘관이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장 큰 변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미국 정책의 핵심적인 모순이 드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으로는 전장보다는 협상이 낫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행동은 어떨까요? 정반대입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군사력을 지금 중동에 집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노는 최대 압박 전략의 두 얼굴인 셈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대화가 꽉 막혀 있는 걸까요? 겉으로 하는 말들 말고요.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 양측이 절대 물러서지 않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들어보면 놀랄 만큼 간단해요. 이란한테서 딱 한마디, 바로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란 외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란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 협상의 역설입니다. 둘은 겉보기엔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를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두 번째 걸림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이걸 새로운 레드라인, 그러니까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딱 그어버렸습니다. 그럼 이란은 이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그들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주변의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이 미사일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는 거죠. 이 대치 상황이 그냥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양쪽 모두 나라 안팎에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특히 이란 내부 상황은 말 그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경제를 거의 마비시켰고요. 이건 곧바로 물가 폭등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정권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로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시위 사망자 수를 놓고 인권단체, 이란 정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숫자가 하늘과 땅 차이죠. 이건 지금 총성 없는 전쟁, 그러니까 누가 이 사태의 정당성을 가져가느냐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정보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시선은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고 있죠. 이번 회담이 이 모든 갈등을 끝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아주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겁니다. 제네바 회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 협상이냐 아니면 군사 행동이냐가 갈릴 거라는 거죠. 그야말로 벼랑 끝 승부입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은 과거와는 뭔가 좀 다르다는 희망적인 신호도 몇 가지 보입니다. 유엔의 핵 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훨씬 더 기술적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고요. 이란 쪽에서도 민감한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겠다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핵심 측근이 직접 나섰다는 점, 이게 이번 협상에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60% 농축 우라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 농도로는 당장 핵폭탄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기급인 90%까지 가는데 기술적으로 아주 가까워진 단계, 거의 문턱까지 왔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겁니다. 이란의 희석 제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 모든 복잡한 외교전과 군사적 압박도요, 결국엔 딱 두 사람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칠모 협상가들이 아니라 최종 결정을 내릴 최고 권력자들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이 협상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실무자들은 어떻게든 합의를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작 체스판의 킹들, 즉 최고 지도자들이 과연 그 합의 안에 서명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문제나 다른 복잡한 문제들은 잠시 접어두고 오로지 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제한적인 합의안이라도 수용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란 쪽을 향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정말 사상 최대의 압박에 직면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그는 과연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벼랑 끝에선 두 가지 선택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외교가 이길까요? 아니면 결국 충돌로 치닫게 될까요? 전 세계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